또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필연적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거대 기관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SEC에 신청을 했는데요.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라는 이름으로 9월 12일 오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 정도의 규모가 몰려 있는데 1위는 역시 블랙록이죠. 10 트릴리언 달러. 전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0 트릴리언 달러 블랙록. 2위는 피델리티 4.5 트릴리언 달러. 그 다음이 오늘 신청한 프랭클린 템플턴 1.5 트릴리언 달러. 공동으로 인베스코와 같습니다. 위즈덤 트리, 베네크, 글로벌엑스 이런 친구들은 87 빌리언, 61, 40, 14, 11 이 정도 규모인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1.5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런 굵직한 친구들이 무게감 있는 친구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을 텐데 아마 게리 겐슬러와 만나서 한잔 하면서 야 대충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슬슬 작업 시작해볼까? 뭐 이렇게 조율이 있겠죠. 이 전체 이 지금 신청돼 있는 자산 운용사들의 운용 자금의 규모만 봐도 이렇게 토탈 17.7 트릴리언 달러. 그러면 이 중에 1%만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0 빌리언 달러. 와, 1%는 너무 많은 것 같고 0.5 그러면 100 빌리언 1000억 달러.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뭐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럼 뭐 거기서 또 잘라서 0.1%만 해도 꽤 규모가 됩니다. 대략 전문가들의 예상은 시작하자마자 그 정도 자금은 유입될 걸로 30 빌리언 달러는 바로 유입이 돼서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대략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무더기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초반에 유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굴러가면서 이제 그 다음은 차근차근 알아서 끌어들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트코인 현재 시총이 500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러면 뭐 50 빌리언 달러 뭐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유입이 된다면 뭐 10분의 1밖에 아니니까 지금 전체 시총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뭐 기대했던 것만큼 세상이 뒤집어지는 정도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시총이 500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현재 그런데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없는 비트코인이 더 많습니다. 잃어버린 코인도 있고 또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아예 지난 뭐 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도 대부분이고 지난 2년 동안 안 움직인 코인이 아마 70% 이상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동성 비트코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려고 덤벼들어도 막상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급 충격이 팍 하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벌려놔도 투자자들이 막상 시큰둥하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ETF를 안 사신다면 또 여러 많은 투자자들이 뭐 난 직접 살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지 이러면서 만약에 안 사버리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블랙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나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한테 커미션을 타가는 수많은 재정 상담가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국의 대기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실제로 S&P 500에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의 대주주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산 운용사들이 대부분 또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김칫국만 마실 게 아니고 이걸 막상 승인을 해줘야 할 게리 갠슬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상원 청문회에 출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게리 갠슬러가 코인을 꽉 쥐고 그냥 뭐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는 듯한 이런 강한 의지를 오늘 보여줬는데요. 물론 상원 의원들이 당신 이거 너무 미래를 가로막는, 미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공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리 갠슬러가 오늘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전반적인 코인의 분위기가 위축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걸티 상원 의원, 이 사람이 SEC의 패배, 그레이스킬 소송에서의 패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벌써 결정이 내려졌고 SEC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ETF 제출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게리 갠슬러의 대답이 우리는 그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을 넘어서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여러 ETF 이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또한 검토하고 있으며 직원의 추천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SEC의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어떤 결과를 제출을 하면서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하고 추천서를 올리면 그걸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대답을 했습니다. 뭐 판결에 따르겠다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상의해보고 직원들의 추천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니까 좋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압력에 못 이기는 척 직원들이 이러한 추천을 해주니까 상원에서, 하원에서 이런 압력을 주고 법원에서 땅땅땅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버리는 그런 모양새면 게리 갠슬러가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게리 갠슬러한테는 훨씬 앞으로도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기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4개 투자 회사 중 1개가 디지털 자산의 고위 임원을 할당합니다. 이런 말단 직원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고위 직원,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 직원이 디지털 자산에, 코인에 할당이 되어서 본격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자산 관리자 및 헤지펀드의 4분의 1이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임원을 모집했습니다. 우리가 코인의 가격만 볼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나 하고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고 핸드폰 잠깐 접어놓고 우리가 이 돈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 뭔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자, 얼마 전에 페이팔이 암호화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가 매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페이팔을 사용하면 미국 사용자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코인들을 메타마스크와 연계해서 다른 코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는 메타마스크 안에 있는 코인을 페이팔로 판매가 되어서 바로 US 달러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payments brand that's trusted around the world. 자, 이렇게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갖고 있죠. 이 페이팔이 2020년의 상승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도 페이팔이 그 어마어마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웹3 지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큰 움직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비체인 관련 소식이 나와서 잠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체인 네트워크에서 비체인 및 비토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 상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2023년 9월 13일 오전 9시 30분 태평양 표준 LA 시간입니다. 9시 30분 오전 이때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하겠다.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비체인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비체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상을 정리합니다. ETF 승인은 시간의 문제이지 승인은 된다. 그런데 왜 코인의 가격은 안 올라가나?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던질 타이밍은 아직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그 판매자 앞에서, 집 파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너무 좋네 하면서 막 그냥 기뻐하면서 집에 전화해서 야야 돈 당장 가져와 이렇게 안 합니다. 마음에 들어도, 속으로 마음에 들어도 괜히 이거 좀 남양 집이 아닌가? 별로 이게 별로 안 좋네. 조명이 너무 어둡네. 그리고 배수관이 좀 녹슨 것 같고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서 조용히 뒤에 가서 집에 전화해서 여보 이거 좀 흥정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계획하시면 어떻게든지 나쁘게 만들어서 알아서 깎아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어쩌면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닐까 지금의 상황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힘든 시간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락장이, 횡보장이 지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렇지만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너무 어두워서 시계 속에 시간이 안 보일 뿐 새벽은 밝아옵니다. 몇 분 후에 밝아올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여서.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보상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